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열흘 전이었습니다. 지난 20일에 법원이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교단 내 2인자 정조운을 비롯한 조력자 6명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을 이분이 어떻게 지켜보셨는지가 좀 궁금해서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낯익은 분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됐던 나는 신이다. 이걸 제작했던 조성현 MBC PD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게 지냈습니다. 일하느라. 네, 수염은 여전하시고. 예, 여전히. 네, 예.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네. 그때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네. 차에 그 3단봉하고 전기 충격기 갖고 다니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요즘도 갖고 다니십니까? 프로그램 끝났으니까 이제 그거는 방에 가져다 놨는데요. 집에. 예, 네. 집에 가져다 놨는데 최근 한 7월쯤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이 스튜디오 옆 건물 11층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직원들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같은 층 화장실에서 JMS를 옹호하는 문구가 프린트돼 있는 그 물티슈가 화장실에 보란 듯이 2개가 놓여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에? 뭔 얘기예요 그러면? 침입을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누군가가 거기다 놨다는 건 확실한 거죠. 저도 그걸 CCTV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그 일부러 놨다고 혹시 보세요? 우연일까? 과연 다른 곳에는 우리가 지금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혹시 뜻입니까? 저는 그런 거 아닐까라는 위협으로 좀 느끼긴 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출입증 없으면 못 들어가는 곳입니까? 그렇죠. 여기 라디오 스튜디오하고 똑같이 출입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봤던 거예요. 갑자기 무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조성은 씨에 대해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정조은 씨에 대해서. 정조은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네네네. 정조은 씨, 예. 검찰이 15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더 큰 형량을 기대를 했었지만 아쉽게도 뭐 한 7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도 7년. 뭐 기대했던 것보다는 저희는 이 2인자가 구속을 당하고 징역까지 사는 것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선물 같은 징역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은 다 보셨어요? 예, 판결문 다 봤죠. 주목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이 판결문 제가 PD를 하면서 되게 여러 판결문들을 많이 봤는데 아주 특징이 있었어요. 169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이었고요. 예. 목차가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목차가? 판결문에 목차가 존재하는. 저 그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거기에 이 내용이 정말 재밌었는데 저 나는 신이다 공개 직후에 그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월명동 JMS 본부에. 근데 그때 확보됐던 증거들이 이제 다 판결문에 첨부가 돼서 그렇게 해서 판결문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자면 일단 말로만 떠돌던 미성년자 청소년들의 피해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2명의 여성 청소년 피해자,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미성년 여성 피해자가 실제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JMS 세계 선교 센터라는 곳에서 발견됐던 내용들도 있는데 뭐 장소에 어울리지 않게 이상한 사진들, 여성의 성기가 찍힌 사진들 이런 것들과 함께 정명석 씨의 자필 편지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교도소 수감 중에 여자 성기 사진을 받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답하는 내용들인데 어디까지 읽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선정적이고 방송 심의를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끔찍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뭐 가장 그냥 수위가 낮은 걸 얘기를 드리자면 읽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쁜 년들 전도하자. 역시 벌린 것이 더 보암직해요. 정도. 훨씬 더 심한 것들은 제가 차마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정명석 씨가 경찰 조사를 앞둔 자기 신도들에게 위증 교사를 하는 상황이 녹음이 된 게 있어요. 예. 경찰 조사 받기 전에 교주가 한 종교단체 그 장이 그 신도에게 가서 거짓 증언을 하라고 어떤 식으로 증언을 하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명석 씨의 어떤 성범죄 사실을 JMS 지금까지도 부정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그 금액 3억 원을 줬던 사실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이 3번째 인터뷰잖아요. 네. 그 2번째 인터뷰 때 우리 PD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정조은 씨가 민낯이 찍혀서 항의했다.
제작진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저 행동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나 이제 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정조은 씨에 대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좀 공개가 된 게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재판부가 정확하게 정조은 씨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성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경제적 이득? 예, 경제적 이득. 그리고 그간 정조은 씨는 자신이 명품 옷을 입는다. 뭐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그게 짝퉁이다라고 변명을 했었는데 판결문에는 그 정조은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목록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벤틀리 승용차 한 대. 잠깐 벤틀리 엄청 비싼 차니? 한 3억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BMW X5 한 대. 차가 또 있어요? 네, 또 있습니다. 계속 읽을 수 있어요. 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이것도 차 아니에요? 네, 합쳐서 한 6억 정도 되고요. 어이구, 예. 그리고 또 그분이 다른 남자한테, 그러니까 정명석 씨는 아니에요. 정명석 씨가 아닌 다른 젊은 남자한테 포르쉐를 사주신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개에 2억이 넘는 피아제 시계, 까르띠에 시계, 또 까르띠에 반지, 팔찌, 현금도 1억이 넘게 발견이 됐고요. 지금 나열하 하신 게 그러니까 짝퉁이 아니라 진품이다? 네, 진품입니다. 모두. 법원이 인정을 한 진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왔겠느냐라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돈을 종교 활동, 일반적인 종교 활동을 가지고서는 획득할 수 없다. 이 돈을 위해서 그 정명석의 범죄에 가담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또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었어요. MBC 내부에도 신도가 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신 바가 있었는데 혹시 재판 과정에서 이 문제도 좀 다뤄졌습니까? 예, 저는 다른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았을 법한 내용이긴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프리뷰 노트가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연출팀만 가지고 볼 수 있는 편집 파일이 유출이 되기도 하고 출연자들이 인터뷰 직전에 위협 전화, 협박 전화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MBC 내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되게 많이 가졌다고 했는데 방송이 나간 뒤에 한 여성으로부터 JMS 탈퇴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분을 이제 귀뚜라미라고 부를게요. 그분들을 부르는 호칭인데 귀뚜라미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귀뚜라미 분이 저한테 자신의 신분증하고 사진까지 보내주면서 자기 이제 증언을 시작을 했어요. 본인은 어떤 사람이다.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였던 사람인 거예요. 가해자, 가담했다가 가담했던 스파이였던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랬던 분이 저한테 증언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MBC 팀 내에 JMS 신도가 있었고 선생님의 그러니까 정명석 씨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접하는 게 힘들어서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JMS 측이 계속 일을 하게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파일을 유출하고 정보를 빼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반신반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판결문에 등장한 압수수색 그 통해서 확보된 파일을 보니까 저한테 연락을 해줬던 그분의 실명이 버젓이 적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맞았고 그분이 언론사회 그러니까 저희에게 허위로 인터뷰를 했던 내용 그리고 또 PD나 작가 등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비위 사실의 은폐를 위해 노력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PD나 작가면 최소한 복수네요. 예. PD나 작가에게 그 사람이 그 위협이나 협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일을 방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 시점에서는 가해자일 텐데 이 사람이 접촉한 방송사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다. 물론 접촉한 대상들이 모두 이른바 그 스파이는 아니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 이른바 스파이 활동하는 그러니까 방송 관계자도 있다. 스파이를 심었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죠. 심었다? 예, 심었다. 그러면 그 신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는 좀 힘들고. 다만 대충 이제 파악이 된 겁니까 그러면? 저는 누군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팀원들끼리도 지난 주말에 그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누구였구나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지만 그럼 지금은 없고? 네, 지금은 없고요. 아까 이제 그 물티슈 말씀하실 때 그러면 그 사람과 이 물티슈는 상관이 없습니까? 나간 뒤로 알고 있어서 그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아닐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 또 있을 가능성도 있죠. 아니면 그냥 물티슈만 갖다가 어디선가 그걸 갖고 와서 우연찮게 저희가 일하는 화장실에 누구도 그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놓고 갔을 수도 있죠. 그 물티슈를 저는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판촉차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구해요 그거를? 가끔 가다가
여기에서 나눠줄 때가 있긴 했어요. 그랬어요? 예, 가끔가다 나눠줄 때가 있긴 했었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갖고 왔다고 믿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게요. 뭐 그러면 모든 게 좀 행가서 뭐 설명이 되긴 하는데 네. 무슨 첩보 영화 듣는 거 되고 지금. 알겠습니다. 그 JMS 측에서 피해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이를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있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게? 다큐가 공개되고 나서 제가 좀 위험하다 생각을 했던 게 예. 김도영 교수, 예. 김도영 교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128조각으로 회를 뜨겠다라는 게시물이 이제 계속 올라왔었어요. 예. 근데 그분은 정말로 아버님이 테러를 당하고 본인도 테러를 당한 적이 있었던 터라 신경이 쓰였는데 예. 최근 재판에서 피고인 중 한 명의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메이플이 죽어가지고 이제 조사를 못해 재판 진행이 안 돼. 그럼 재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은 게 확인이 됐어요. 메이플이 이제 그 피해자 여성이었죠. 홍콩인. 그렇죠. 얼굴을 공개했던 다른 녹취에서는 메이플에 대해서 JMS 대외협력국장이라는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뭐 진작에 죽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죽으면 큰일 나요. 또 이 메이플이라는 친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가정 혹은 지금은 죽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 정말 죽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데 저는 여기에 살인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김도영 교수님 오피스에 수상한 남성들이 자꾸 출몰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 현재 제공된 건 김도영 교수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 경찰이 제공한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단대에서 그 김도영 교수님에 대한 보호를 좀 단단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번에 저 나오셔갖고 경찰 안에도 신도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금산 경찰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메이플보다 1년 앞서서 한 미국인 여성 피해자가 정명석을 고소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사건은 서울에서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 정명석이 있다라는 이유로 금산 경찰서로 이첩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이첩 뒤에 미국인 여성의 고소 고발 사실이 노출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성은 손을 취하했고 숨어버렸는데 고소 사실이 유출된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게 누구였을까? 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금산 경찰서에서 누군가가 알려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 의심일 것 같은데 이 금산 경찰서에서 최근에 또 피해자와 이 김도영 교수님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 거의 면허증을 그러니까 그 2차 가해를 해도 되는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결정인데요?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을 따르자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MBC 조성현 PD가 허구의 방송을 만들어 발표하였다. 김도영 교수가 돈을 노리고 거짓을 조작하고 조종했다. 그리고 나는 신이다 방송 내용 중 메이플이 녹음한 파일은 다른 장소에서 녹음한 걸 성범죄 현장에서 녹음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장을 해도 피의자가 고발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게 금산경찰서의 판단이었어요. 저는 이 판단을 보고선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산경찰서는 결국에는 성폭행 피해자가 그 녹음 파일을 조작했고 성폭행이 허위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정조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무시한 거고요. 네. 최근에 김도영 교수가 돈을 목적으로 허위 제보했다는 비방을 누군가가 하면 하루에 5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그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금산경찰서라는 곳에서 벌어졌다라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다큐 공개 뒤에 제가 현직 여성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얼마 전까지 JMS 신도였고 현재도 JMS 신도인 경찰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스파이 팀에 있었던 사람 하나는 그 문제의 욕조 전라 여성들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JMS 사사부 왜 사사부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경찰팀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팀의 대표가 그 안에서 전라로 춤을 추던 여성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금산경찰서에도 신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진짜 금산경찰서장은 제가 믿지를 못하겠고 최소한 충남경찰청장은 한번 내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시간이 다 돼. 짧게. 네. 그때 나오셔서 교도소 안에도 네. 그 교도관 신도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그 문제를 제기하신 바가 있었고 네. 법무부 교정본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는 소식까지는 있었는데 그 뒤에 얘기가 없거든요. 저도 어떤 결과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파악이 되신 바가 없습니까? 예. 다들 간과하는 사실이 정명석이 교도소 안에서 여자 성기 사진을 받아보는 게 혹은 비키니 사진을 받아보고 이상한 음담패설을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지금도 거거든요. 교도소에 사진 검열하죠.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 현 전직 검찰총장 그러니까 전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정명석하고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던 걸 보면서 오히려 더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이건 뭔 사진인데? 이게 지금 월명동이라고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정명석 전자발찌를 찬 그 범죄자가 있는 곳까지 찾아간 거예요. 네. 찾아가서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전 무척 이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을 어떤 관계인지 아직 파악되신 바가 예, 그런 건 파악이 안 됐고 다른 기자 한 명이 전화를 했대요. 이 사진이 찍힌 경위에 대해서 했더니 정명석이 억울하다고 재심 얘기를 하기에 상담하러 갔다. 전자발찌 차서 이동이 쉽지 않다고 하길래 내가 간 거다. 근데 자기 재직 당시에 기소했던 성범죄자가 억울하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한번 뭐 AS를 하러 간 건지. 아하. 예,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아직도 안 밝혀진 게 참 많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속편도 이제 준비하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조상현 PD와 함께했습니다.